예, 안녕하십니까.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시는 데가 좀 불편하시죠? 이쪽이 좀 고립된 지역이라 불편합니다. 이제, 오는데 불편한 만큼 공부하기는 좋습니다. 학생들이 들어오면 일단 외부로부터 많이 차단되기 때문에 공부의 집중도는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그 일상생활에 뭐 용이다 이런 부분이 이제 없는 지역이라서 공부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아주 건조한답니다. 학생들이 빨리빨리 공부 마치고 빨리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이제 같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공부하기에는 최상의 장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기상으로 지금이 이제 어떤 시기인가 이렇게 보면은 고시 공부를 지금 시기에 각을 잘 잡고 시작하면은 내년에 의미가 있는 시험이 되고 지금 시기를 또 어중간하게 놓쳐가지고 내년 연초로 이제 내가 시작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후년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이제 같이 기회가 있고 동시에 이제 위기가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걸음하신 거 잘하셨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저 설명회는 신청하고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시는 분들도 이 시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걸 잘 인식하시고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먼 걸음 하신 만큼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학생들이 로스쿨 쪽으로 많이 이렇게 방향을 잡기도 하는데 그 부분도 오늘은 다른 때하고 다르게 조금 자세하게 제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오늘 이제 진행할 주제들입니다. 뭐 어느 하나 이제 소리하거나 빠뜨릴 주제들이 아닙니다. 일단 고시에 도전할까 말까 이런 자체를 고민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기가. 그리고 1번이 이제 결정이 됐다면은 또 고민을 2번에서 아주 이게 고시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과연 합격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가 학생들이 많이 고민합니다. 그 다음 그게 해결되면 이제 뭐 고시 도전할 때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죠. 뭐 우리 삼촌 친구가 10년 해가지고 폐인됐다. 뭐 이런 얘기들.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들입니다. 요즘 많이 이제 낮춰진 부분이고, 그 다음 고시를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4번에 언제 시작할까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생활을 많이 이제 단절하고 본인 희생을 전제로 공부에 전념해야 되는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언제 진입하면 좋은가 이런 고민도 있죠. 그 다음 뭐 직렬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할까. 그 다음 제가 드릴 말씀은 6번, 7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고시생활 중에 이제 주의할 점이 뭔가. 그 다음에 손기간 장기화를 초래하는 그 시행착오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피해가면은 고시를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고시는 양날의 검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시행착오를 하게 되면은 끊임없이 이렇게 늘어지는 부분이 있고 시행착오를 줄이게 되면은 아주 빨리 이제 공부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학원을 기준으로 하면은 제일 빨리 끝내는 친구들이 6개월 만에 끝내는 친구가 있어요. 6개월 만에. 근데 그게 매년 있습니다. 매년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개인의 운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일상화된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2년 전에도 우리 학교를 좀 밝히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나왔는가 이게 여학생인데 과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 문과라서 이제 취업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이 학생이 여행사를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해가지고 여행사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여행사를 2년 다니다가 이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막상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장래가 안 열리니까 고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왔는데 그 학생이 온 때가 요맘때쯤 왔어요. 요맘때쯤 와가지고 제가 급한 마음에 빨리 그럼 사표 내고 공부를 해라 이렇게 하니까 연말까지 다녀야 된대. 왜 그러니까 자기 그 학비가 없는데 연말에 가면 보너스 주니까 보너스 받고 그만두겠다 이렇게 해서 지 고집대로 이제 연말에 그만두고 1월 달에 왔는데 1월 달에 시작해서 6월 말에 끝을 냈어요. 1월 달에 시작해 6월 말에. 그의 그 정도로 이제 끝을 낸 학생이 3명이 있었으니까 이게 학생들은 뭐 능력이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제는 고시의 성격이 좀 바뀌었다. 우리가 목표를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수험기간의 장단이 결정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나하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원은 자랑이기도 하고 우리 학원의 자랑이기보다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이제 자부심이죠. 우리가 좋은 학생들이 옵니다. 좋은 학생들이. 우리가 학생복이 있는데 좋은 학생들이 우리가 입구에 들어오시다 보면 합격생이 이렇게 쭉 명단이 있는데 아주 어린 학생도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추측이 입학고시를 기점으로 이렇게 발표들이 쭉 이어져요. 그 입학고시가 한 2주 전에 발표났는데 최연소가 배출이 됐고 그 다음에 수석이 배출됐고
입법고시 전체 10명 선발 인원 중에 우리가 6명, 7명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게 공공연들입니다. 공공연이고 또 작년에 이제 합격한 명단들이 이렇게 나가시다 보면은 또 들어오시다 보면 쭉 있어요. 그거 보면은 뭐 92년생도 있고 뭐 91년생도 있고 93년생도 있고 이런데 그 학생들이 수험 기간이 학원에서 길어졌는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학교 고시반에서 5년, 6년 고민하다가 고생하다가 이제는 답이 없구나 학원 가야 되겠다. 내 5년 후배가 학원 가더니만 1년 만에 붙어 오더라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와요. 와가지고 그때 비로소 학원에 와서 짧은 기간에 붙어나가는 그런 형태고 나머지 학원에서는 21살, 22살, 23살입니다. 수험 기간이 길지 않아요. 1년 6개월 안에 거의 다 끝내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게 생초시 합격 요게 이제 6개월 안에 이렇게 되는 친구들 또는 1년 안에 되는 친구들. 그래서 요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면은 작년에 이제 생초시 합격이 제일 숫자가 적었고 그전에는 5명, 3명. 원래는 조금 더 나올 겁니다. 작년에 1명, 원래 제 느낌으로 하는 3명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학생들이 시작한 시기가 지금이거나 조금 더 늦게 했거나 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여유는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제 고시도전 할까 말까 이런 부분인데 성공은 이제 뭐 이 영광은 너무나 뭐 대단합니다. 저 표현이 그 논문에 있는 표현이에요. 연세대 교육학교 교수님이 논문을 썼던데 한국 사회에서 5급 사무관의 집이 좀 크게는 이제 관료 집이 이렇게 했는데 사무관이 대한민국 상위 1%입니다. 1%. 대한민국 상위 1%에 20대 초중반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20대 초중반이 사회적 지위를 얻는다. 우리 세대가 얻는 사회적 지위를 20대 초중반한테 대한민국이 주는 겁니다. 그만큼 능력에 대한 노력에 대한 대가를 해주겠다. 이런 국민적 합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잘못 알아서 5급에 대해서 공무원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뭐 대기업 가는 거하고 비교하는데 그건 비교 차원이 아닙니다. 대기업이 우리 시험부터 가지고 사무관으로 있는 친구들 삼성 임원이 만나자면은 여러 루트로 통해야 됩니다. 어떤 데는 저한테 연락 오게 돼요. 사무관 아무 애들 만나야 되는데 좀 아느냐 그래서 제가 뭐 직접 알거나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친구들인데 그 정도로 만나기 어려운 아주 높은 지위에 이른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달성한 그 사회적 지위를 여러분이 한꺼번에 달성한다 이 차원으로 봐야 돼요. 더구나 또 대한민국을 경영하는 핵심 자원이 된다 이런 부분이니까 뭐 붙은 가치다 이런 부분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잘못 아니까 뭐 이제 공무원이다 일반적으로 하면은 7급이나 9급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무원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직장인의 개념이고 5급 사무관이 된다 또 고시를 합격했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 어떤 분야든지 열 수 있는 그 맞는 키입니다. 그러니까 도전의 가치는 헤아릴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연봉이 얼마냐 뭐 가끔 학생들이 뭐 묻기도 하는데 여러분 판검사 연봉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둡니까? 그거나 똑같아요. 그 지위가 높으면 연봉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따지면 한 6천 정도 받으니까 그것도 적지가 않습니다. 적지가 않고 갈수록 너무 좋아져요. 이게 직업이 제가 이제 내 나이 됐으니까 내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이제 살아올 길에 대해서 직업이 좋고 나쁨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나이가 들수록 좋아지는 직업이에요. 편해지고 나이가 들어 계속 경쟁을 해야 되는 직업이다 이런 부분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 에너지를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에너지 발산을 계속 해야 되면 희생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족 생활이 희생된다든가 여러 가지가 희생이 따라오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편안해지고 안정적이고 사회 위치가 높아지고 이런 직업이 좋습니다. 그 직업이 현재는 유일하게 사무관이 남아있어요. 고시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삼성 대기업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뭐 삼성 초봉이 보너스 빼면 한 지난번에 보니까 5,300인데 걔들이 언제까지 그 삼성에 생활하는가 하면 40대 중후반입니다. 그 여러분 세대는 120살까지는 무조건 살 거예요. 아니면 영원히 살지도 모릅니다. 죽지 않고. 근데 그때 한 50대 초반 그때 이제 퇴직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직업과 가치다 이런 부분은 따질 바가 없어요. 더구나 또 조금 더 우리가 미래 예측을 한다면 뭐 지금 나중에 사가들이 지금 시기를 평가를 할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건데 변동성이 되게 민간 쪽에 심하게 일어날 겁니다. 결국은 안정성도 중요해요. 그런 부분이 공직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쪽이 흔들리면은 공직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봐도 뭐 시험 붙으면은 고민이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 드릴 말씀들이 다 사족입니다. 의미가 없는 그런 말이지만 그래도 한번 보자 이런 부분이고 고민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시험이 안 됐다 이렇게 했을 때
뭐 시험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 뭐 고민할 부분이 있습니까? 즐기면 되는 것이고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니까. 안 됐다 이렇게 했을 때 손실이 있어요. 일단은 경제적으로 이제 손실을 받습니다. 1, 2차 종합반 하면은 한 달에 82만 원 정도, 2차만 하면은 54만 원 정도 이렇게 경제적 손실이 있는데 결정적입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게 인생이 결정적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 다음 휴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회진출이 지연되는 부분인데 2번, 3번도 휴학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휴학을 하면서 뭘 했는가 이게 더 중요하겠죠. 휴학을 하면서 내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가 이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지면은 공부하면서 휴학 기간을 보냈다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실이 1번, 2번, 3번이 인생을 길게 보면은 결정적 아니다 이렇게 보이죠. 놀아도 이 정도 돈은 쓰지 않아요. 여차하면은 저도 아들이 98년생인데 한 2번 정도는 쓰는 것 같아요. 알뜰하게는 쓰는데 2번 정도는 쓰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크지 않다. 그럼 이제 실패할 때 이제 B플랜이 가동돼야 됩니다. 실패할 때. 실패하면 우리 학생들이 어디로 가는가? 이 시험은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열심히 해서 떨어져야 돼요. 똑같습니다. 결과만 달라지는 거지 과정은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이 뭐 한국은행 가기도 하고 금융감독원 가기도 하고 공사공단 아주 낮추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뭐 여의치 않으면 7급이라도 가겠다. 뭐 로스쿨로 가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길레들이 있습니다. 갈래들이. 열심히 하면 길이 있는 것이고 열심히 안 하면은 길이 이제 차단되는 거죠. 국립외교원 마찬가지입니다. 코트라 가거나 뭐 의학이 잘하니까 국정원 가거나 뭐 요즘은 국정원 많이 가요 학생들이. 7급으로 가거나 아니면 로스쿨 등으로 이렇게 가는 것인데 열심히 해서 떨어지면 이제 리스크는 최소화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 혹시라도 떨어지게 되면은 꿈은 접어야 됩니다. 5급을 도전하는 학생들이 내가 직업을 얻겠다 이런 단순한 꿈에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할 뿐이지만 나도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대한 꿈들이 있어요. 이걸 넘어서서 내가 쟁취해야 될 뭐가 하나 있는데 나 스펙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 이것 때문에 이제 도전하는 것이고 실패하면 그 꿈은 접어서 사회인으로 충실히 살아가야 돼요.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낮춰야 되는 것이고 여기 로스쿨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 조금 더 드릴게요. 현실이 너무 이제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학원에 400명이 있어요. 우리가 매년 변호사를 한 300명 정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5급을 한 100명, 변호사를 한 300명 이렇게 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스쿨 진학했을 때 향후 진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식이 우리 학원에 가장 많이 있다. 향후 진로는 판사, 검사 되거나 변호사가 된다. 판사, 검사가 되면 다행인데 길은 좁다. 어렵다. 변호사는 뭐 당연히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뭐 추가적으로 뭐 TV에 보면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 고위 공무원이 되기도 하는데 공무원의 길은 없다. 정치인이 되는 길이다. 가족이 누군가는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니까 사실은 2번도 없다. 이렇게 보면은 변호사가 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2번, 이제 로스쿨 진학을 위한 학생들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로스쿨 진학할 때 선택 기준. 이거는 오타입니다. 선택 기준 뭐 방향 이런 건데, 로스쿨을 이제 진학을 위해서 학생들이 할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했는가 이렇게 보는 거면, 대학을 중시했는가 아니면 학과를 중시했는가 이렇게 볼 때 학과가 더 중요해요. 잘못해서 학생들이 로스쿨을 가기 위해서 그냥 대학을 뭐 좋은 대학을 가면 로스쿨이 쉽다 이렇게 하는 건 착각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과가 더 중요합니다. 과가 더 중요하고 내가 예컨대 국사학과를 갔다. 복수전공을 경제학과를 했다. 복수전공은 의미가 없습니다. 로스쿨 쪽에서 의미를 안 둬요. 그냥 원래 원가가 뭔가 이것만 봐요. 그래서 보시면은 로스쿨을 본인이 속한 대학 로스쿨을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과가 흔들리면. 보시면은 예컨대 서울대 경영경제학과입니다. 서울대 150명 중에 저기서 대부분을 뽑아버려요. 경영경제 아니면 별로 안 뽑습니다. 여기에 빠져있지만은 정치학과, 외교학과 여기서 조금 일부를 뽑고 나머지는 TO가 있어요. TO가. 이건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TO가. 학과별 하나씩 있습니다. 예컨대 내가 로스쿨을 가기 위해서 서울대 국사학과를 갔다. 이렇게 하면은 로스쿨 가는 확률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으면은 서울대 국사학과 출신 학생들이 서울대 로스쿨을 간다. 이거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한 명이니까. 이거 내가 한 명이 들겠다 이렇게 가정을 세우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 낮으니까. 뭐 누적된 학생들이 있으니까 나는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럼 연세대로 간다 이렇게 하면 연세대 여기는 표기 안 돼 있지만은 국사학과로 가면 또 한 명이에요.
그럼 서울대 로스쿨을 탈락한 서울대 국사학과 학생이 연세대 로스쿨을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연세대에서 국사학과를 자교를 뽑습니다. 그럼 탈락입니다. 탈락. 못 가요. 그럼 성균관 내려간다. 이렇게 하면 성균관 내려가더라도 또 한 명을 뽑아요. 그럼 거기서 자교를 뽑아요. 그럼 또 탈락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훨씬 더 낮은 단계로 가거나 아니면 지방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방 로스쿨 다닌다. 학부는 되게 좋은데 지방 로스쿨 다닌다. 이렇게 하면 과가 다 이게 경영경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영정치학과 빼고는 로스쿨의 길이 사실은 차단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봐야 돼요. 예컨대 중원중문학과 같다. 이거보다는 연고대나 성균관대학교 경영이나 경제 가는 게 로스쿨 진학이 훨씬 유리해요. 근데 학생들이 이미 선택을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로스쿨 진학의 길이 되게 좁은 길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로스쿨이 지금은 극단적으로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대 로스쿨 나왔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스펙이 돼버리는 거고 나 학폭 어디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스펙으로 작용을 못하는 겁니다. 못하기 때문에 로스쿨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지금 맞지 않다 이렇게 보이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된 그런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원래 변호사 시험 발표한 다음에 저희들이 쭉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왔던 변호사 수가 많아진다 이런 부분이 원래는 현실화됐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취업에 순차적인 이렇게 빠르고 늦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취업이 어렵다 이런 부분은 좀 적었는데 원래는 취업이 좀 어렵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벌써.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학생들이 들어가면은 4년 뒤에 이렇게 배출이 되면 그동안에 또 변호사가 10,000명이 쌓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심각하다. 로스쿨이 도입될 때 염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심각하게 지금 올해를 기점으로는 확연하게 현실화되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로스쿨을 가서 법적 공직적으로 방향을 잡지 않으면 대단히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특히 이 학생들이 로스쿨 간다 이렇게 하면은 영업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게 변호사들의 역할입니다.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합격만 따지면은 5급 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봐야 돼요. 합격만 따지면. 근데 5급이 고시가 안 돼가지고 로스쿨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하면 그 자체는 괜찮은 루트이긴 하지만은 5급과 비교할 때는 5급이 더 지금은 훨씬 더 안정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돼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5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험이 바뀌었죠. 선택 과목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4과목이에요. 4과목인데 실질적으로 3과목이나 똑같습니다. 경제학, 행정법. 요게 이제 뚜렷이 독립적 과목이고 행정학, 정치학인데 애들이 사촌이에요. 양도, 경제학이나 행정법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3과목입니다. 그 3과목이면은 몇 년을 하겠어요? 우리 세대 고시는 15과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면 무조건 2년이에요. 수석하는 애들도 2년. 한 번 떨어지면 4년. 2번 떨어지면 6년. 서른이 훌쩍 넘어가는데 지금 3과목입니다. 3과목을 몇 년 하는가. 그러니까 또 이번에 1, 2차 시험 난이도도 이렇게 좀 하락되는 부분이 보여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하도 이제 공직에 대한 인기가 조금 떨어졌으니까 저는 1, 2년 내에 회복된다 이렇게 봐요. 너무 이제 시험이 어렵다 이런 인식이 있으니까 시험 출제하는 쪽에서 난이도를 이렇게 낮춰서 공부량을 줄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지금은 괜찮다 이렇게 보이지고 이번에 보시면은 시험 과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험 기간이 단축이 됩니다. 당연히 가끔 고시를 3년을 했어요, 5년을 했어요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시험이 어려우니까. 근데 3과목을 5년을 했다. 이상하지 않아요. 3과목을 5년 했다. 뭔가는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겠다. 시행착오가 있었겠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3과목을 또 3년 했다.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과목을 하는데 1년씩 한다. 뭔가는 좀 어색해. 신규 진입자가 유리합니다. 이제는 진입 장벽이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옛날 고시는 1차가 7과목이고 산더미 같으니까 일단 1년을 공부해서 되면 다행이고 아니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들어오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시험에 경쟁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더구나 여기는 표기 안 했지만은 진입인원도 줄어들었죠. 진입인원도 줄어들었어요. 로스쿨 쪽으로 상위권들이 많이 빠졌으니까
진입인원들이 줄어들었는데 다 옛날보다는 치열성이 덜 나니까 지금은 기회다 이렇게 봐야 돼. 저점이다 이렇게 봐야 돼. 이게 금방 올라갑니다. 금방 올라가요. 지금은 괜히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대학의 분위기라는 게 있죠. 괜히 공무원을 뭐 우습게 보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인식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인식이 약해서 그런 거고 인식이 정상화되면은 금방 이렇게 또 올라가니까 지금이 재작년에 들어온 친구들, 올해 들어온 친구들, 내년에 들어올 친구들, 이 친구들이 시험 합격에는 가장 유리한 시대적 여건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7급에 대한 부분인데 가끔 이제 7급에 대한 설명은 상세히는 드리지 않겠지만은 7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7급만 하는 학생이 있는데 지금은 7급만 해서는 7급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5급하고 7급하고 예전엔 시험이 분리돼 가지고 각각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5급하고 7급 시험이 똑같아졌어요. 똑같아졌기 때문에 7급만 해서 7급이 된다 이런 학생은 지금은 숫자가 되게 적고 지금은 7급이 5급 놀이터입니다. 5급 하는 학생들이 1차가 똑같으니까 높은 수준으로 하고 7급은 거의 공부하지 않고 가서 붙고 그 다음에 2차 시험도 과목이 똑같으니까 2차 공부 2차 끝난 다음에 객관식 조금 풀어가지고 한 2주 정도 풀어가지고 7급을 보고 걔들이 붙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7급만 시작해서는 7급이 되기에는 지금은 어렵다. 그렇게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되고 저 말씀은 이제 왜 드리는가 하면은 공직에 도전하는데 7급으로 낮추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차피 7급을 하겠다 이렇게 할지라도 출발점 5급으로 잡아야 되고 그럴 바에 5급을 해서 도전하는 가능성을 좀 높이는 게 낫지. 학생들이 가끔 기가 이렇게 죽어가지고 내지는 자신감 저하돼서 아니면 안정적인 성향 때문에 7급을 할래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후회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드리는 노력은 동일하다 이걸 전제로 하면 5급에 도전하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7급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요즘 학생들이 뭐 이상한 성향까지는 아니고 뭐 워라벨 이런 걸 막 추구해서 지난번에 2년 전입니다. 그 고려대 이제 경제학과 학생인데 2학년인데 엄마가 얘 멱살잡이를 해서 왔어요. 저한테 멱살잡이. 그래서 얘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얘가 자꾸 7급을 하려고 한다. 선생님이 좀 설득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학생을 제가 왜 7급을 하려고 하냐. 공부도 잘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뭐 5급은 힘이 들고 7급은 뭐 되면 편하고 뭐 저거 뭐 걔 표현으로 하면 뭐 꿀 빠는 직업이고 저거예요. 제가 야단쳐가지고 그러지 말고 네 능력에 맞는 도전을 해라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설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5급이 됐습니다. 경작이 바탕이 되어 있으니까 금방 끝났어요. 그래서 한 1년 2개월 정도 했나? 이렇게 시험이 됐으니까 그 다음 시험 되고 와서는 정말 고맙다고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이제 같이 와서 그렇게 하는데 도전은 높이 잡고 혹이 안 되면은 7급으로 낮춘다 이렇게 봐야 되고 지금은 5급 초입에 있으니까 7급은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시고 5급과 7급을 병행한다 이 개념도 필요 없습니다. 5급 열심히 하면 7급 준비가 되고 또 7급의 길이 그 길이 유일하고 지름길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이제 본격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합격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가? 뭐 영화 관상에 보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런 부분인데 그래도 현실에 처하면은 적성이나 재능은 필요합니다. 공부에 대한 재능 이건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 부분의 판단을 학교로는 하지 마세요. 학교로는. 뭐 서울대학 다니면은 뭐 시험이 다 된다. 그건 아니죠. 그 2년 전에 우리 부경대학 학생이 있습니다. 부경대학 학생이 26살에 와서 28살에 재경직 우수한 성적으로 시험이 됐어요. 왜 이렇게 공부를 늦게 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서류 통과된 데가 없어가지고 내 능력을 그대로 투영할 수 있는 직업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 시험으로 내가 승부를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학원에 온 겁니다. 그 학생이 재경직 60여 명 중에 20몇 등 했으니까 놓게 된 거죠. 놓게 됐고 그 다음에 그 한 해 전에는 영남대 학생 5명이 와서 3명이 됐으니까 이거는 학교로 이렇게 가늠하면 안 됩니다. 그 학교라는 부분은 여러분이 철이 없고 되게 불안한 시기에 그 17, 18 이때 성과를 가지고 학교가 정해진 거니까 의미 두지 마시고 제로베이스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상태에 새로 출발해서 내가 시험에 대한 목표의식이 있는가 도전의식이 있는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올해 발표가 나면은 전남대 학생들이 이제 될 겁니다. 전남대 학생들이 매년 한 명씩 되는데 왜 한 명씩밖에 안 되는가 하면 도전하는 학생이 적어요. 근데 우리 학원에 와서 한 명 된 학생들이 가서 씨를 지금 뿌렸습니다.
씨를 뿌려가지고 이제 도전하는 학생이 늘어났어요. 그 원래는 보니까 아주 제가 볼 때는 우수한 학생들이 5명 정도가 1차 붙고 2차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원래 처음 1차를 붙었기 때문에 원래 될 학생들은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은 내년 되면은 전남대 학생이 4-5명이 될 거예요. 그럼 그 학생들이 또 씨를 이렇게 더 많이 뿌리면은 도전하는 학생이 많아지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차원이지 학교 때문에 정해지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고 우리 현장에 볼 때는 그래도 피세척 응성은 약간은 필요합니다. 피세척 응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은 이제 판단하는 방법인데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주변에 이제 조언을 구하면 기출문제 풀어봐 이렇게 할 거예요. 기출문제 풀어봐. 시간을 본 시험하고 똑같이 정해서 이렇게 조언을 할게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가 하면은 그제 축구 평가전도 끝났지만 예컨대 손흥민 얘가 훈련이 전혀 안 된 상태다 이렇게 보십시오. 예컨대 근데 축구장에 투입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일반인하고 비슷하게 뜰 거예요. 조금 나은 정도. 그걸 이 선수가 축구에 대한 재능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판단할 수 없듯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부 시간이 짧은 그룹이 대학생입니다. 대학생. 초등이 하루에 3.4시간인가 그렇고 그 다음 중딩, 고딩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 대학생들이 초딩보다 10분인가 적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대학 가서 이렇게 공부 역량이 많이 저하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노는 데 집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피세서 시험이 공부 역량에 대한 평가입니다. 공부 역량이 지금 최하로 나와 있어요. 최하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그대로 푼다. 이건 무리예요. 그래서 시간은 충분히 줘야 됩니다. 제가 10% 추가 시간을 주라 이렇게 했는데 저거보다는 더 필요합니다. 시간은 제한 두지 마시고 또 한꺼번에 40문제를 다 푼다. 이게 됩니까? 여러분 안 될 거예요. 한 20문제 풀면 머리 아프고 막 이렇게 해서 5문제 풀고 쉬다가 또 10문제 풀고 쉬다가 좀 부드러워졌네 이렇게 해서 나머지 풀고 이렇게 끊어서 총합 시간이 원래는 90분인데 한 120분까지 풀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테스트하는 부분이 거의 이제 본인의 능력을 그래도 일부 반영을 합니다. 일부 반영하고 두 번째로는 그럼 점수 기준은 얼마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해요. 점수 기준인데 저게 여러분 테스트 하실 때 세 과목을 다 보지 마시고 언어 논리만 보세요. 언어 논리만. 자료 해석은 아주 우수한 학생도 처음 풀면 30점, 40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시간 투여하면 이렇게 높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시하시고 언어 논리가 가장 중요한데 왜 이제 중요한가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했던 부분들이 일부 있어요. 그게. 일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쌓였는가 이런 부분들의 측정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언어 논리를 기준으로 몇 점이 나오면 도전해도 되는가 하면 50점 나오면 도전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나오면은 상 판단이 한 45점, 자료 해석이 0점 이렇게 나와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점수를 가지고 여러분 선배나 동료한테 내가 고시에 도전해야 되는데 점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은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근데 학원에는 다르게 봅니다. 그 전문가 시각하고 조금 달라요. 이렇게 되면은 학원이 이제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점수를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1번이 2차 공부에 집중한다. 학원에 들어오면 요 점수대로 들어오면은 1차 공부를 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걱정하지 않으니까요. 2차 공부를 한 6개월 정도 빡세게 시키면은 이 점수가 올라가요. 왜 그런가 하면 공부에 대한 캐파가 늘어났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한 두세 문제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이게 한 60점이 돼요. 이렇게. 2차 공부면 이렇게 공부 안 하다가 공부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피셋 자체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면 또 두세 문제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게 또 한 70점이 돼요.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 전문가 도움을 받는다. 강의도 듣고 잘하는 친구들하고 스터디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80점이 돼요. 이렇게 되니까 학원에 50점짜리가 왔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은 80점으로 보는 것인데 예컨대 65점 학생이 왔다 이렇게 하면은 학원은 경사다. 정말로 좋은 학생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65점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야 내가 고시를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르기 때문에 피셋에 대한 판단이다 이 부분을 그냥 학생들 수준에서 아마추어 수준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1차 합격률이 78% 정도가 되는데 그 학생들이 그럼 전부 막 뛰어난 학생이 오겠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전부 이렇게 피셋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런 학생들이 와서 훈련받으니까 이렇게 극복이 된 것이지 우리 학원이 뭐 이렇게 하늘이 큰 복을 내려가지고 시험이 당연히 될
80% 가까운 학생들이 와서 그 정도 합격하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 내가 공직에 대한 도전, 목표의식이 강한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 부분이 강하면은 극복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능력에 맞는 판단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경험상으로 그렇게 보는 게 맞다. 고시 도전은 위험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불합격한다.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학원의 합격률이 30%인데 70%는 불합격하는 시험이죠.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피할 수 있는 것도 2번과 3번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 2번과 3번이 더 위험해요. 수험기간이 장기화된다. 수험기간 대비 실력이 쌓이지 않는다. 그런데 2, 3번 학생이 훨씬 많습니다. 그냥 본인을 망치고 또 부모 등골을 빼고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이런 학생이 엄청 많아요. 그 학생들이 앞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렇게 볼 때는 대단히 낮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1번 부분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피할 수 있는 2, 3번은 피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할 때 포기할 때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맞다. 전문가가 제가 자칭 전문가입니다. 제가 고시생을 그래도 한 30년 봤으니까 걸음걸이만 봐도 뭐 알 수 있지 않느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6개월 가르쳐보면 될 자원이다 안 될 자원이다 경계선에 있구나 이 판단은 학원의 데이터 안에서는 판단이 가능하죠. 그래서 시작할 때 반드시 와서 지금 부모님도 오셨는데 꼭 부모님이 같이 오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제일 위험한 게 애한테 맡기는 거예요. 애가 괜찮은 학교를 갔으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하는 대로 난 밀어줄래요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우리 애가 뭘 압니까? 우리 세대는 그래도 생활에 이제 지혜가 쌓였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위험하고 어떤 부분이 위험하지 않다. 여기에 대한 기본적 인식은 있는 거죠. 그 애들이 없습니다. 애들이 21살, 22살이에요. 우리가 애들을 되게 이제 철없이 보는 거죠. 그 철없는 상태가 있는 겁니다. 그 저들이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저들이 겨우 객관식이가 대학 간 거지. 고시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그런데 고시에 대해서 마치 많이 아는 건 뭐냐. 저들끼리 뭐 이렇게 의견을 교환해서 공부를 시작한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시험은 되겠지만 치러야 되는 희생이 이렇게 무한대로 늘어나요.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시작과 포기할 때는 반드시 학원에 와서 상의를 해서 결정하시고 포기할 때도 매몰차게 해야 됩니다. 기회를 줬는데 시험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시키면 안 돼요. 막연하게 이렇게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애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학원에 오시면 포기에 대해서 조언을 적절히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번에 최단기 합격 목표 기간을 설정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제일 많은 기간이 우리 한 3년을 밀어주려고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3년 밀어주면 애 망칩니다. 애 망치고 그 다음 애도 경험이 없으니까 한 3년 할래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하면은 원래가 2024년이니까 2025년 여태까지만 하세요. 내년까지만 하고 혹시 안 되면은 26년까지 연장한다. 요때 안 되면 안 된다. 요때 안 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요때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하면 너무 좋고 이때 진지한 경험이 쌓여서 이때 도전했는데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지 더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이게 착각입니다. 본인의 생각일 뿐이고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시험이 쉬워졌기 때문에 금방 또 진입해 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내가 밀렸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또 밀렸다 이렇게 봐야지 나는 멈춰있고 새로운 자원들이 들어오는데 그 새로운 자원들을 경쟁해서 내가 이길 수 있는가 이게 힘들어요. 근데 가끔 아주 운이 없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뭐 평균 1점 차로 떨어졌다 2점 차로 떨어졌다 3점 차로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은 수험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이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한 5점 차로 떨어졌다 6점 차로 떨어졌다 뭐 8점 차로 떨어졌다 1차도 안 되더라 이렇게 하면은 나는 고시자원이 아닌 겁니다. 내 꿈이 아무리 커도 하면 안 돼요. 달성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뭐 하고 싶은 거하고 될 수 있는 것하고 이런 부분은 구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생각을 좀 바꿔서 고시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오늘부터 고시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 행동을 좀 결정하는 또 행동을 통제하는 이 시기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최소한 공부 여건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휴학은 해야 됩니다. 학교 다니면서 한다 이 부분은 고시와 장기성 이런 부분이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고
경제적 여건을 해결해야 됩니다. 직장 다니면서 한다. 이거 안 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한다. 이건 안 되고. 고시는 안 돼. 7급이나 9급은 되지만 고시는 안 되고. 주변의 인간관계를 최소화한다. 일을 최대 공부량 확보한다. 이건 학원에 오면 되니까. 이건 저절로 이제 달성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세 번째, 네 번째는 학원에 오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이렇게 봐요. 고시 도전에 적합한 학년입니다. 1학년은 하지 마십시오. 1학년. 1학년들 가끔 고등학교 때 공부하던 탄력으로 이제 노는 게 이렇게 익숙치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김에 할란다 이렇게 하는데 1학년은 되진 않아요. 시험. 왜 그런가 하면 공부회카표가 아직은 M입니다. M. 얼마 전에 국가대표 축구 시합을 했는데 그 청소년 대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아무리 잘해도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그 2학년이다 이렇게 하면 2학년이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은 시작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대신에 지금보다는 이제 1월 달에 하는 거죠. 1월 달에 하는 것인데 2학년은 선택지를 2개 가져가도 됩니다. 그냥 겨울 방학 때까지 완전히 논다. 그 다음 겨울 방학 때부터 시작한다. 내년 1월이죠. 아니면 지금부터 해서 1월에 본격하는 시기를 조금 앞당긴다. 이런 부분이 있고 3학년은 시작을 해야 되고 거의 마지막 기회다. 4학년은 안 하면 기회는 없는 거죠. 마지막 기회고 졸업한 다음에 하지 말자. 졸업한 다음에는 왜 이제 하지 말자 이런 부분인가 하면 좀 부담이 되죠. 취업을 위해서 이제 고시에 대한 공백이 생기고 그 다음 고시는 제가 경험해 보면 이렇게 소년 등가들입니다. 내가 고시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 이렇게 하면 재학 중에 다 결정을 해요. 그 졸업한 다음에 결정한다 이런 얘기는 여러 루트를 취업 루트를 뚫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고시라도 할까 이런 부분인데 그 에너지는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졸업한 학생들 아주 신중하자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 합격하기에 적합한 시작 시기 이런 부분인데 1월 종합반이 이제 정규 종합반이고 그 다음 조금 늦으면 3월 그 다음 7월은 너무 늦고 9월 이후 이런 부분인데 지금은 1월반 대비해서 선행이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돼요. 지금 시작하면 그래도 괜찮은 반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 군대 문제 뭐 입대 전에 하느냐 제대한 다음에 하느냐 이거는 철이 얼마나 들었는가 그걸로 따지면 되죠. 군대를 기점으로 이렇게 남학생들은 좀 바뀌죠 의식들이. 그리고 공부에 대한 열망이 군대 가기 전에 강하다 이렇게 하면 그때 하는 것이고 뭐 천방지축인데 고시에 집어넣는다 이 부분은 또 뭐 의미도 없는 것이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행착오 부분입니다. 지금 자연 상태로 두면 여러분들 하는 시행착오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10월부터 3월까지 1차 준비한다.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하는가 하면은 1차부터 보고 2차 보고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1차를 열심히 해야지. 1차를 붙어야지 이렇게 하는데 원래 1차를 붙는다 안 붙는다 이 부분은 1차만 하기에는 시간 활용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1차를 하루 종일 하는 그런 시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에 필요한 시간만큼은 넣어야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넣는다. 이런 부분에는 주의고 1차 준비해서 불합격한다 이렇게 하면 이 6개월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예비순환 합류한다. 예비순환이 내년 3월이니까 10월부터 11월, 12월, 1, 2, 3, 5개월을 사실은 버린다. 이런 의미고 여러분이 목표하는 바는 2번이죠. 1차 준비해서 합격한다. 그런데 3순환 합류한다. 이것도 불가능해요. 3순환은 고3인데 여러분이 중3인데 고3 과정에 합류한다. 이 얘기는 똑같으니까 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그냥 합격한 것밖에 의미가 안 남으니까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안 돼요. 지금 시기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합격 로드맵을 보면은 지금 우리 10월반에 선행반에 들어오면은 1차도 하고 2차도 해야 됩니다. 1차도 하고 2차를 해야 돼요. 시기가. 1차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렇게 하고 3개월 동안에 1차도 하고 2차도 하고 외경 같으면 경작을 중점적으로 하고 5급 같으면 경작 행정법을 중점적으로 해서 1차도 같이 하고 열심히 한 다음에 2달 동안에 1차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차 붙으면은 그 수준에 맞게 2차반이 꾸려져요. 그 수준에 맞게. 레벨별로. 작년부터 해가지고 1차를 붙은 학생하고 이제 해가지고 1차를 붙은 학생들이 2차 실력의 차이는 있겠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몰입반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매년 3명에서 5명이 2차가 돼요. 근데 이 학생들은 수험기간이 10월 달부터 해서 얼마 안 됩니다. 6월 말까지 했으니까 뭐 8개월?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합격생이 매년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제일 위험한 인식은 내년 시험은 그냥 재미로 보고 내지는 한번 봐보고 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나온 데이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최선을 다해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더라. 이 데이터가 의미가 있어요. 최선을 다했더니만은 시험이 됐더라. 이렇게 하면 너무 좋고, 최선을 다했는데 5점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대충 하면 나온 결과물이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기 때문에 데이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무조건 최선을 다해봐야 됩니다. 무조건. 시간이 얼마나 남았든지 간. 여기서 합격하는 학생들이 자기가 될 줄 알고 하는 학생이 없습니다. 자기가 될 줄 알고. 그리고 이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그냥 수업도 듣고 있는 겁니다. 수업 듣고 있으면은 지금 이제 곧 발표가 나겠죠. 10월에. 얼마 안 남았네. 발표가 나면은 수업 듣다 깜짝 놀라서 제 방에 내려와요. 합격 문자를 받았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요소들은 되겠다는 목표의식은 약화되지는 않아요. 내가 실력이 형편없는 건 알겠는데 꼭 돼야 되겠다. 이 목표의식은 있다는 거죠. 그 학원에서는 그렇게 운영이 될 겁니다. 일반 종합반은 그냥 이런 과정을 안 거치면은 뭐 윈터스쿨 오고 그 다음 예비시험 안 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부의 밀도가 조금 떨어진다. 지금 시작하는 것보다 1월 달에 들어오면은 1차 합격할 확률이 시간상으로 좀 촉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상결 천응말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무료로 진행하는 부분인데 대상 수험생입니다. 내년에 합격하자. 내년에 합격하자. 10월 2일 날 개강하는 반입니다. 공부가 전혀 안 된 학생들이에요. 5급이고 국립외교원이고 관련 과목이 다 공부가 전혀 안 됐다. 이 학생들. 그 다음에 전공을 해도 괜찮고 비전공 학생, 특히 비전공 학생. 그 다음 현재 휴학 중이다. 아니면 재학 중인데 학교에 들어야 되는 수업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밖에 안 된다. 이틀 정도. 또는 3일 정도로 축소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은 학원인 캠프를 차린 다음에 학교를 드나드는 게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도전 의지가 있지만 방법을 고민 중이다. 강하게 통제를 원한다. 전국의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쟁을 통해서 실력을 높이고 싶다. 이런 학생들이 들어오면은 공부 초기에 시행착오가 많이 방지가 됩니다. 이게 고시가 이제 잘못하면은 수험기간이 길어지는 게 시행착오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학생들이 4년, 5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시행착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행착오 겪지 않으면은 빨리빨리 끝낼 수가 있는 게 고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수강생 혜택인데 자료에 잘 나와 있지만은 보겠습니다. 그냥 무료로 진행합니다. 1, 2차 과목 다 동영상 무료로 지원하고 실강도 무료로 지원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전부 다 무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는가 하면은 저런 과정이 없으면 학생들이 1월 달까지 이렇게 또 헤맵니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시도하는데 그 기간을 버려요. 버릴 바에 학원에 불러가지고 제대로 가르치자. 가르치면 내년 1월 달에 또 들어왔을 때 1차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커리를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요. 예전엔 방치가 됐었는데 방치가 됐다 1월 달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공부가 돼 있어요. 안 됐거나. 근데 이렇게 상결해보니까 이렇게 단단한 집단이 만들어져요. 만들어지고 1월 달에 피셋 캠프를 넣으면은 1차 합격 확률이 높아지니까 학원도 이득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소수 정예는 선택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국제 통상, 교육 행정 이런 거. 5급을 하는 목적하고 이렇게 조금 분리가 되죠. 5급을 한다 이렇게 하면 5급을 넘어서 뭔가는 이제 도전 의식이 있는 건데 너무 이렇게 징열이 좁아진다 이렇게 하면 전문성이 제한되고 교류하는 집단이 작아지니까 5급을 도전하는 의미가 좀 퇴색된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범대학을 나왔다 이렇게 하면 교육경쟁을 하겠다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하게 되는 아주 특별한 부분이 있어 국제통상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역시 선택 의미는 있습니다. 근데 고민 중이다 이렇게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가세요. 일반적으로. 또 이 소수정열들은 많이 뽑기도 하고 적게 뽑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 다음 재경을 할까 일반 행정을 할까 이런 부분인데 어느 쪽이든 괜찮지만 그래도 경작을 전공했는가 피셋을 내가 남들보다 좀 수월하게 하는가 이런 부분은 기준은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꿈이 큰 학생들이 재경직이 그래도 이제 고시에 꽂히니까 이제 붙으면 간지나니까 저쪽을 이제 많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했다가 여의치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6개월 뒤에 바꿔도 되니까 6개월 동안은 본인 적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해보시고 나는 글 쓰는 게 어렵다. 이렇게 하면 재경제로 가는 것이고 경제학이 막상 해보니까 어렵다. 이렇게 하면 일행으로 가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5급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일행과 국립외교원인데 뭐 이건 고민의 영역 아니죠. 다만 국립외교원 진입을 앞둔 학생들이 이 외국어를 통과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진입 자체가 늦어지면 안 됩니다. 같이 병행해야 돼, 병행. 외국어를 하는데 뭐 하루에 뭐 12시간 하는 학생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3시간, 4시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과목하고 같이 하면서 외국어를 병행하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탈락시킨다 이렇게 봐야지. 덜어낸다 이렇게 봐야지. 이것 때문에 진입을 늦춘다 이런 부분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학원에 와서 병행한다 이게 맞습니다. 외국어를 통과시킨 다음에 오겠다 이렇게 하면은 시간을 함부로 쓰고 오는 거예요. 함부로. 외국어 하루에 4시간, 5시간 하면서 2달, 3달을 쓴다. 심지어 6개를 보내고 온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공부라는 부분이 외국어는 사실은 시기가 없죠. 아무 때나 통과되면 되니까. 근데 전공은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가. 이 시기를 놓치면 타격을 너무 받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진입 시기에 대한 고민을 한다. 이 부분은 맞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 외국어를 해본 적이 없는데 외교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건 하면 안 되고 중고등학교 때 국립외교 관련 없이 이 외국어를 공부한 적이 있다. 이렇게 하면 조금만 쌓으면 되니까 그 학생들하고 이런 경험이 없다. 이렇게 하면 진입을 하면 안 되고 그 학생들이 일행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방향을 말씀드리고 그냥 학교를 제가 특정을 했네요. 서울대 연고대 상위권은 어느 그룹에 속할까 이런 부분인데 저기 있는 학생들 외에도 우수한 학생들이 뭐 전국 대학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매년 이 비율이 바뀌지 않습니다. 20살에서 24살까지가 20% 정도가 되고 25살에서 29살까지가 70% 정도가 되는데 학원에서 합격한 그룹은 여기입니다. 20살에서 24살까지 학원은 여기고 학원 밖에서는 여기.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학원 밖에서도 시험은 되는데 수험기간의 차이가 길게는 5년, 짧게는 3년은 무조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길로 내가 합격 경로를 잡을까?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 선택 몫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주변에 여러분들이 고시를 한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3년에 합격했다 이런 선배도 있고 5년에 합격했다 이런 선배도 있고 빨리 합격한 친구도 있고 선배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선택지를 이쪽을 두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공한 사람도 있고 노숙자도 있는데 왜 노숙자를 보고 걱정을 합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이 사람이 가는 경로는 우리는 배제하는 것이고 이쪽 경로를 취득해야 됩니다.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느 쪽을 내가 택하는가 이 부분은 이 길을 택해야 됩니다. 이 길을. 수험기간이. 얘들이 20살이 됐다, 24살이 됐다 이렇게 하면 수험기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21살이 됐다. 이렇게 하면 수험기간이 뭐 5년이 됩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얘들은. 그 얘들은 이렇게 빨리 되는 친구들은 고시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합니다, 얘들은. 할 말도 별로 없어요. 우리가 군대 얘기를 제가 지금 군대 갔다 온 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아들한테 군대 얘기 막 하면은 끝없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고생했기 때문에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연령대로 합격한 친구들은 할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요 연령대에 합격한 친구들은 별로 없어요. 그냥 학원에 가서 됐어. 나 잘 몰라. 시키는 대로 했어. 이게 다예요, 이 조건이. 근데 그 조건이 맞다. 시행착오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1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목표기간 길어지면 안 됩니다. 2번, 3번 같은 얘기입니다. 고시 진입하는 동기가 약하다. 넘어야 되는 산들이 등장했을 때 좌절하기 쉽다. 조건부로 고시를 해보겠다. 해보고 잘 되면 할래요. 이거는 아니죠. 고시에 대한 모독이다. 될 수는 없다. 학업과 병행한다. 수험기간 길어집니다. 고시반에서 고시 공부를 시작한다. 무조건 장기화 됩니다. 이따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인강으로 공부 계획을 세운다. 이거 불가능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주관식입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인강으로 하는가 하면은 대학을 그렇게 갔으니까. 대단한 착각입니다. 주관식은 지적받지 않으면 늘지가 않아요. 객관식은 그냥 바로바로 피드백이 개인적으로도 가능하죠. 주관식 안 됩니다. 글을 이상하게 쓰는데 계속 그렇게 쓰고 계속 책을 그렇게 읽고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 지적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단가반으로 수강한다. 이렇게 하면 생활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경제적 문제가 해결 안 됐다. 군대 갔는데 한다. 직장생활 병행한다. 다 안 됩니다. 그냥 할 뿐이에요. 할 뿐. 하지 마시고 1년차 이상 경험자들이다. 이거는 여러분 대상이 아니니까 제가 빠르게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수험기간이 2년 이상 돼가고 있다. 뭔가는 지금 딜레마에 빠졌다. 고립되어 있다. 스터디 않는다. 스터디 하는데 합격 경험자가 없다.
온라인만 듣는다, 모의고사 안 본다, 단과반만 수강하고 있다, 외부 자극이 없다, 공부가 오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시행착오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학적 목표 기간에 대한 설정 착오. 내년이다. 고시 합격에 최소 2, 3년이 필요하다. 이거 그냥 없애버리시고. 저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공부량이 저렇게 안 돼요. 공부량이. 공부량을 채운다 이 부분은 여러분 기준으로 하면 내년입니다. 내년인데 그중에 더 많이 채운 사람이 있고 운이 더 좋은 사람이 있고 더 나쁜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마지노선은 25년으로 잡자. 합격 평균 연령이 26살입니다. 남학생 문제 빼고 이렇게 하면 24살 정도. 그럼 절반이 저 아래니까 언더니까 수험기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길게 잡는 건 맞지 않는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고립돼요. 수험생활 고립된다. 이 주관식은 머리 교환이 좀 있어야 됩니다. 머리 교환이. 의견 교환이 있어야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고립의 유형이 집 근처에서 인강으로 독학한다. 저렇게 하는 학생이 현재는 없으리라 이렇게 판단해. 그 다음 신림동에 단과반 수강하면서 스터디를 한다. 스터디를 구성이 제대로 될까요? 이상한 사람이 뭘까요? 세 번째로 학교 고시반에서 공부를 한다 이런 부분인데 학교 고시반에 이제 활성화된 대학들이 있습니다. 활성화된 대학들이 연세대나 고려대나 성균관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그 고시반하고 이제 고민을 해요. 이제 왜 고민을 하는가 하면 고시반에 들어가면 비용이 절감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합격생 발표가 곧 날 겁니다. 곧 나면 연령대를 보세요. 연령대를 보면은 성균관대 연령대가 29세입니다. 그 만으로 하니까 그렇지. 그냥 하면 30살. 연세대 똑같습니다. 고려대 비슷해요. 근데 그 학생들이 29, 30살이 됐다 이런 얘기는 이 학생들이 이제 뜻이 이렇게 강렬하기 때문에 시작한 나이대가 22, 23살입니다. 그럼 6년, 7년을 고시반에 보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겨우 됐다. 근데 그런 데이터로 보면 안 되는 학생들도 중간에 수없이 많이 있었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됩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만약에 학원에 왔다 이렇게 하면 그 세월을 보냈을까?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학원이 길게는 5, 6년을 단축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차피 될 학생들은 어디서 하든지 되는데 학원에 오면 빨리 돼요. 빨리. 학원이 만약에 이게 학원에 와도 수험기간이 뭐 3년이고 5년이고 걸리고 고시반에도 3년이고 5년이 걸리면 학원이 망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학원에 이렇게 잘 되고 있다. 또 학생들의 배출이 우리가 절반을 내는 거죠. 절반을 내니까 뭔가는 있는 겁니다. 수험기간 단축하는 뭔가는 있기 때문에 이 사무관이 왜 이제 학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시반 뭐 이런 데서 하는가 하면은 애들이라 그렇습니다. 애들이라. 애들이 뭘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경제적 비용을 생각해요. 애들이. 철이 빨리 들어요. 요즘 애들이.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드는 쪽을 내가 가서 시험이 돼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애들인 겁니다. 비용이 그렇다고 0이 됩니까? 절약하는 비용이 0이 되지도 않아요. 그 절반 정도 절약하면은 사무관으로 치면 한 달 월급이에요. 근데 1년 수험기간이 길어지면 기회비용까지 하면 1억입니다. 연금, 퇴직기간, 일하는 시작 시기 늦어지는 거. 보이는 것만 그래요. 수치만. 그것 때문에 본인이 받던 고통, 가족이 겪어야 되던 힘듦 이런 것까지 하면은 비용이 그건 측정 불가 비용이죠. 그리고 그 경험이 적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학교 고시반에서 이런 게 있으면은 일단 고립되면 심리적으로 우울합니다. 요게 집 근처에 손잡는다고 거의 돌아버리는 거죠. 하면 안 되고. 공부 강도가 이렇게 약화되는데 거기에다 인식이 약화됩니다. 내가 그냥 한다 이 생각이에요. 한다. 고시는 열심히 한다. 이건 전부 다 전제된 시험이고 전문적으로 잘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다 인식이 없는 겁니다. 합격선 아래에서 공부가 되는데 한다고 착각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제 대학 갈 때는 100이 달성 안 되면 99 이렇게 가봤더니 대학이 너무 좋으니까 만족한다. 이게 있지만 고시는 99가 의미가 없어요. 합격선 아래에 진행되는 노력이다. 이게 사실은 외부 평가는 0입니다. 0. 데미지가 있는 것이고 잘못된 조언에 노출됩니다. 2번, 3번은 경우. 신림동에 여러분이 스터디한다 이렇게 하면 도와주는 사람이 나와요. 오래된 노장이. 공부 경험이 한 6년 이렇게 됐는데 아직은 시험이 안 됐을 뿐이에요. 근데 앞으로도 안 돼요. 학원은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잘못된 조언에 노출되거나 그들의 방식을 답습할 이 위험이 학교는 더 심해요.
여기는 털고 나오면 되는데 학교 고시반은 선후배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학교 고시반에 4년, 5년 되는 이모기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신임이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 뿜뿜해요. 내가 가르쳐야지 뭐 이렇게 하는데 걔가 더 빨리 될 수도 있어요. 신입이. 이런 부분에 노출되니까 학교는 깨고 나오지도 못합니다.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주변 반응에 또 묻어지죠. 아, 저 선배가 4년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구나. 그럼 나도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원에서는 뭐 셋 중에 둘이 돼버리니까 내가 안 되면 심리적으로 되게 타격을 받아요. 같이 공부하던 내가 대나가 버리니까. 자국 요소도 이렇게 강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공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또 계속 하는 거죠. 지금 맞냐, 이게 틀리냐,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됩니다. 해결이 없는 고민을 또 하죠. 이게 학습 시스템의 지원을 받지 못한 수험생활이 이제 시행착오 세 번째 유형인데, 그냥 단가 종합 고민하지 마시고 종합반 들어오세요, 그냥. 왜 단가반을 고민을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동생이 재수한다 이렇게 하면 조언은 어떻게 합니까? 단가반 들어라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생활에 대한 통제, 또 생활의 일관성, 또 혼자 생활하는 데는 위험성 이런 부분 때문에 종합반 이렇게 가라 이렇게 하겠죠. 고시는 더 그래요. 이게 보면은 일단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나중에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고 비용 측면을 보겠습니다. 비용 부담이 경감이 돼요. 동영상을 무제한으로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실강도 할인율을 높여주니까 아까 1, 2차 종합반 82만 원을 내면은 이게 전부 다 무료입니다. 전부 다. 그 단가반은 전부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 비용으로 이렇게 평면 비교하면 우리가 82만 원이면 단가반은 우리가 원하는 제공하는 컨텐츠를 그대로 하면 170, 180만 원 드니까 너무 비용 부담이 너무 높아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합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합격에 대한 부분. 합격 가능성 학원 내에서 3대 1입니다. 3대 1이니까 30%가 되는 거죠. 30%면 고등학교를 치면 몇 등급입니까? 2등급이 11%, 3등급 정도 들면 고시가 되는 학원이에요. 할만하지 않아요? 고등학교 3등급. 그러니까 할만한 겁니다. 할만한데 밖에서는 100대 1이 넘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전체 선발 인원이 한 200명 되는데 우리가 매년 100명 이상을 가져와요. 매년. 이게 고정입니다. 고정이니까 지금 수험생이 한 10,000명이 이렇게 응시하는데 10,000명인데 우리 종합반 300명 학생들이 이 학생들이 합격생 50%를 가져와 버려요. 나머지 9,700입니다. 9,700. 이 학생들이 나머지 합격률에 합격생 50% 가져가니까 내가 여기에 속하는가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나는 여기에 속하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 들 거야 이렇게 뭐 방향 잡으면 어쩔 수 없어요. 100명 중 1등 해야 되니까. 그러면 학교로 치면은 그럼 몇 등급입니까? 세 반을 합쳐가지고 내가 1등 해야 되니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격률의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는 뭔가 안에 시스템에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지. 학원에 가면 열심히 하고 밖에 있으면 열심히 안 하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 핸디캡을 넘어서야 되겠다. 이게 대단한 착각이에요. 불가능입니다. 열심히는 고시생이 누가 열심히 안 합니까? 다 하지. 그러니까 안에 뭔가의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야지. 그래서 100대 1을 내가 넘어서는가 3대 1을 넘어서는가 이 부분이고 또 100대 1을 겨우 넘어섰는데 저런 상태에서는 성적도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입법고시 최연소 수석 휩쓸었죠. 발표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작년에도 1등부터 10등까지 일반 행정이 8명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재경직 7명입니다. 국립외견 1등부터 10등까지 우리 학생들이 8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50%가 이게 양적 부분이 아니고 질적 부분도 있어요. 전부 상위권입니다. 그 시험을 높게 붙는다, 성적이 좋게 붙는다 이 부분은 나중에 공직생활 하는데 대단히 유리한 요건으로 작용하니까 굳이 밖에 가서 생고생하느냐 안에 들어와서 빨리 끝내느냐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학교 선배들이 나는 3년 걸렸어요 5년 걸렸어요 이렇게 하는데 고시반에 하면 그런 것이고 나는 그 선배 길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하면 그리로 가는 것이고 그냥 빨리 와서 빨리 끝내겠다 이렇게 하면 학원에 오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리타스 바바가는 타 학원과 이런 점이 달라요. 예전 자료를 제가 남기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의미 없죠. 다 우리 학원으로 오죠. 다 우리 학원. 이제는 투탑 시스템이 아니고 원탑이죠. 우리 점유율이 70% 80% 되니까. 그러니까 많이 모이는 데서 의미를 찾는 게 낫습니다.
신림동에 학원이 4개 있는데 2개 학원은 이제 학생이 없으니까 학원이 아니고, 학원이 이제 저들하고 건너편에 학원이 하나가 있는데 합격생 우리만 나옵니다. 그 학원은 합격생이 없어요. 합격생이 1년에 1명, 2명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의미가 있는 뭐 학원의 시스템이 가동된다 이렇게 보기는 곤란합니다. 전체는 우리 학원에 나온다 이렇게 봐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하는데 이건 대학 도서관, 학교 고시반. 너무 힘들게 돼요. 너무 힘들게. 100대 1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 과정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종합반에 대한 이제 소개입니다. 얼마나 학생들을 관리하나요? 이런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아마 그거는 중고등학교 때 경험, 뭐 이걸 기초로 애들을 얼마나 이제 양적으로, 형식적으로 통제하는가 이런 걸 물으시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통제를 받을 나이는 지났죠. 그건 아니고 열심히 하겠다. 포부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이 도태가 되니까 자연적으로 관리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도 성인이지만 공부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관리를 받으면 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1년에 우리가 6개월을 통제를 해요. 6개월이 피색 캠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시험 직전 2달입니다. 1월, 2월. 그때 통제하는데 공부 시간, 그 다음에 시험 보는 시간, 휴식 시간 이걸 우리가 락을 겁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그 다음 문을 열어주고 이렇게 통제를 해요.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때 바짝 이렇게 돌립니다. 이것도 무료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왕창 1차가 되면은 그 다음 통제를 4개월을 합니다. 4개월 언제 하는가 하면 이게 1차가 끝난 다음에 2차 기간이 한 4개월 조금 덜 되는데 그때 통제합니다. 그때 스파르타 학습관, 요게 통제를 해요. 1년에 2달, 1차를 위한 2달, 2차를 위한 4달. 이렇게 통제하니까 왕창 나오는 겁니다. 이때는 시험에 대한 이제 그 불안감에 대한 프레스가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묶어줘야 돼요. 근데 그 전에부터 묶는다 이렇게 하면 힘이 너무 빠지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이렇게 하면은 정작 시험을 내야 되는 기간에 이게 에너지 폭발력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1년에 2번 정도는 강력하게 통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행학습을 많이 시킵니다.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수업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2차 수업 시간이 오후에 진행이 되는데 지금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4시간 합니다. 오후에. 그러면 오전, 그 다음에 저녁 이 부분이 비는 거죠. 이 시간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 활용을 개인에게 그냥 맡겨둔다. 이렇게 하면은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물론 자기주도 학습이다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것도 뭔가 알아야 자기주도를 하죠. 뭐 수영을 배우더라도 처음에는 코치한테 배워야 나중에 이렇게 혼자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학생과 밖에 있는 학생들의 차이가 뭔가 하면은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동영상을 무료로 지원해서 초기에 강의를 많이 듣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야 지식이 빨리 쌓이는 겁니다. 빨리 쌓이고 시험 임박하면은 수업을 안 듣도록 만들어요. 이때는 본인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이 돼요. 근데 밖에 학생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시험이 많이 남았을 때 혼자 끙끙거리면서 합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그러다 이거 큰일 났구나. 시험 임박하면 학원으로 몰려들어요. 우리 학원에 수강생이 제일 많을 때가 이때입니다. 그때 시험 직전에. 그때 오는 단가반 학생들을 보면서 이 학생은 내년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요. 우리 종합반 학생들이 이때는 시험만 보고 쭉 빠집니다. 수업 안 들어요. 왜 안 듣는가 하면 이미 끝냈어요. 수업을. 그리고 여기에 낯선 용어들이죠. 예비순환, 뭐 1순환, 2순환 이걸 그냥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생각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요거는 예비 고1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1, 2월 달에 들어온 학생들 여러분은 늦게 오는 거죠. 늦게 와서 이렇게 준비하고 예비순환 할 때 2번에 보시면은 예비순환 실강을 들으면은 현장 강의를 들으면은 동영상으로 1, 2순환을 선행을 시킵니다. 우리가. 이게 다 무료로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얘들이 예비 과정에서 고등학교 1, 2학년을 끝을 내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고2, 3을 끝을 내요. 그러니까 외부에 보면 이것만 보여요. 이것만. 큰 글씨만. 외부에서는. 요 밑에 걸 모르니까. 그래서 외부에 있는 학생들은 느슨하게 합니다. 3월 달에 예비순환만 들으면 되는구나. 7월 달에 1순환 들으면 되는구나. 2순환 들으면 되는구나. 3, 4순환 들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학원에 왕창 몰려오는데 우리 학생들은 벌써 끝을 내버렸어요. 끝을 내버리니까 외부에서 보지 않은 공부 밀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꺼운 글씨로만 이렇게 하면 여기 와서 시험이 안 되고
또 한 번 이렇게 돌아서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3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배들이 3년 해야 된다. 그 말이 저 라인을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밑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여기 오면은 이미 과정을 다 끝냈기 때문에 수업은 안 들어가고 시험만 보고 채점만 받고 본인 시간 확보하고 필요하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지원받아가지고 보완을 하고 이런 쪽으로 하니까 이 과정에서도 질이 달라지는 거죠. 자, 요거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학원은 자랑입니다. 합격생 리더가 스터디를 주도를 해줍니다. 이 고치가 길어지는 원인이 초반에 시행착오가 병행이 되면 길어져요. 초반에. 그래서 시행착오를 최대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학원이 편성을 해주고 스터디 교재도 학원이 주고 스터디 진행자는 최종 합격생입니다. 그 작년에는 수석한 학생이 지도를 했고 8명을 한겨조로 해서 이렇게 맡아 지도를 해줘요.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원래 수석자가 나를 지도해요. 원래 3등한 친구가 나를 지도해요. 신뢰가 팍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철저하게 방지가 되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뭘 해야 된다. 이 시기에는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이 학생들 학원 지식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여러분이 거기에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도움을 얻는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 답안 특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원에 애들끼리 해서 올릴 만큼 올렸다.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정점에 왔다.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직접 나섭니다. 조금만 이렇게 손을 봐주면 또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서 이제 고득점을 간다. 이렇게 보시고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1등하면 50만 원 이렇게. 상위 30%까지 현금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장학증서도 주는데 뭐 받으면 흐뭇하죠. 저걸 받으면 내가 합격으로 지금 잘 가고 있구나. 이런 그런 안심한 역할을 할 겁니다. 또 불합격하면 수강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무조건 드리는 게 아니고 또 무조건 뭐 이렇게 시비 거는 것도 아니고 시험 직전 2달 이때는 100% 출석하고 100% 시험 봐야 돼요. 근데 100명 중에 40등 들었는데 불합격한다 이렇게 하면 전액 환불. 환불 받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시험이 되는 게 좋은 거지. 그 다음에 2차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통자는 4개월 이때는 100% 출석 100% 응시 상위 40% 들었는데 불합격, 환불. 다 붙어요. 이렇게 해서 환불해준 친구가 3년 전인가 하나 있었어요. 갑자기 배탈 나가지고 한 문제차로 떨어졌는데 그 친구 있었고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견디는 게 쉽지는 않다. 선발된 우수 학생입니다. 제가 전부 다 이제 상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학원에 들어와서 1년 이상을 같이 보내야 되는데 제가 얼굴 안 본다. 학생 안 보고 아무나 받는다.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렇게 불합격시키지는 않습니다. 좀 줄어들었는데 한 10% 정도? 뭐 나이가 지나치게 많이 왔다. 뭐 학생들이 보면 3천이다. 뭐 많이 넘었는데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시험이 안 되니까 탈락시키고.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한 준비가 심리적으로 좀 안 돼 있다. 물리적으로 이거는 와서 하면 되니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다녀보고 맞으면 다니고 아니면 안 다니고 이렇게 하면 또 들고 날고 이렇게 하면 주변에 영향을 주니까 탈락시키고. 가끔 지금은 없습니다. 저 무례한 학생들이 있어요. 가끔 무례한 학생들. 그때는 뭐 예외 없습니다. 그건 내 때문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는 차원입니다. 상시 상담 제도가 있습니다. 저한테 학생들이 상시로 오고요. 개별 선생님들이 있고 그 다음 뭐 담임이 있는가요? 이렇게 하는데 이 학생들이 담임을 필요로 하는 그 수준들은 아니죠. 그건 아니고 학원에서 다 스터디 리더라든가 합격생들이 다 이렇게 해토를 합니다. 종합반에 일일 수업 일정이 있는데 1차 수업이 있으면 오전에 한 2시간, 오후에 3시간 반. 1차 수업이 없는 날은 4시간 정도 수업을 합니다. 그 종합반 주간 학습 일정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9시부터 10시까지 공부를 하기를 이제 우리가 기준을 세워놓은 것이고 시험 임박하면 조금 더 늘리고 그 다음 토요일은 여기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저녁 먹기 전까지. 그 일요일은 완전히 좀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 리듬을 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공부 경험이 이제 높지 않기 때문에 일요일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주중에 이제 펑크가 나니까 하지 말고 잠을 줄인다 이것도 안 돼요. 잠은 무조건 7시간 이상 무조건 자야 돼. 무조건. 대신에 생활을 아주 단순화시켜야 돼. 잘못하면 잠을 줄이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실패예요. 잠을 충분히 자고 깨어있는 시간을 활용도를 높인다. 이게 고시 생활의 기본이고 그래서 일요일은 완전히 쉬어야 되니까 남친이 있거나 여친이 있거나 헤어지지 마시고 양해를 구하면 돼요. 양해를.
그다음 중요한 얘기들이죠. 이제 막바지로 갑니다. 통학 문제입니다. 이건 통학은 해야 됩니다. 통학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강남, 서초, 방배, 과천, 목동 이쪽은 시험당 와야 돼요. 통학 시간 1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2시간으로 보여요. 1시간 걸려오고 공부 모드로 바뀌는데 1시간. 1시간 걸려가고 수면 모드로 바뀌는데 1시간. 그럼 하루에 4시간을 길바닥에 버리는 건 이건 시간은 문제가 아니고 재능은 문제예요. 재능 발휘가 안 되는 시간. 그럼 한 달로 치면은 120시간을 길어버린다. 시간 버리는 것도 문제지만은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체력적으로 빠져요. 확보된 시간의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와야 됩니다. 와서 끝내야 돼요. 이 학생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와야 돼요. 요 지역은 괜찮아요. 요 지역은. 뭐 위에도 송파, 잠실 이런데 뭐 안암 고려대 학생 있습니까? 올 때 어떤 느낌이에요? 통학입니까? 여행입니까? 여행이죠. 불가능해요. 요 지역은 괜찮아요. 요 지역은 괜찮고 오면은 학원 원룸으로 들어오세요. 시중 원룸이 있는데 가격도 비싸고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안에 구성원이 이제 통제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학생들만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양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직장인도 많이 있어요. 직장인이 뭐 금요일 날 오늘 너무 기분 좋다 해서 뭐 밤새 뭐 게임을 한다, 소리 낸다 이렇게 하면 그거 통제할 수 없어요. 근데 학원에 오면은 학원이 우리가 관리하는 원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 운영하는 원룸입니다. 고도로 오면은 소음에 대한 통제, 뭐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도 다 해결되니까 학원으로 들어오는 게 가격도 싸고 시설 좋고 안전하고 정서적 유대감도 있고 훨씬 낫습니다. 그 다음에 식당이 좋고 식당이 너무 좋습니다. 작년에 합격생은 키가 컸어요. 3cm가. 놀라운 일입니다. 공부할 때 저 보다가 키가 좀 큰 친구들 한 1m 78인데 합격생 저 화면에도 있어요. 화면에도 있는데 불러가지고 이제 합격생 이렇게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보니까 애가 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컸냐 이렇게 물으니까 3cm가 컸대요. 그 정도로 영양이 좋은답니다. 어머니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공부 장소는 학원 직영 독서실이 월 6만 원이니까 그때 들어오시면 돼요. 학원 직영 독서실이 가격이 두 가지입니다. 관리반에 들어오면 월 6만 원이고 자율반에 들어가면 월 8만 원이에요. 반대입니다. 우리 통제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우리가 2만 원 깎아주겠다 이거고 네가 자유를 사고 싶으면 2만 원 더 내라 이렇게 되니까 바깥하고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인프라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지막입니다. 학부모님 주의사항인데 고시 진입 단계 학원에 같이 오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 다음 고시 공부 진행 단계에서는 편안해지시는 게 제일 나아요. 이게 대학하고 다르기 때문에 노심초사한다고 결과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결과만 놓고 냉정하게 결정하면 돼요. 핑계가 100가지 정도 나올 겁니다. 고시 안 낸 친구들이. 그거 다 이유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는 없느냐 똑같아. 똑같기 때문에 원래 시작하면은 내년 후년까지 지원해서 안 되면은 안 된다. 그 다음 근소하게 안 되면은 학교 돌아가서 수험생활을 이어가라. 학교 고시반에 잘 돼 있으면 그때는 학교 가도 괜찮아요. 초반에는 아닙니다. 초반에는 방향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 고시공부 마무리 단계에 뭐 합격하면은 제일 낫죠. 합격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고시공부를 진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된다 이렇게 하면 그때 학원에 오시면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그만둬라. 지금까지 그만둬라 이렇게 했는 게 올해 들어서 한 1년 동안에 한 50명은 넘네요.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렇게 공부를 이어가라 하고 안 되면은 그만 쳐봐라. 또 다른 소질들이 있으니까요. 뭐 고시가 인생은 전부는 아니고 했으면 충분하다. 시간을 유용하게 보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면 돌아서는 용기도 때로는 필요하다. 대신에 미련이 없어야 됩니다. 미련 없이 열심히 했다. 더 이상 미련 없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장기화돼요. 밖에 그래서 장기화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왜 안 되는지 잘 모르니까 자꾸 장기화되는 이제 희망만 있는 것이고 현실은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이제 신청하신 분들은 기다리시면은 물어볼 말이 많았는데 설명을 통해 많이 해소되셨죠. 그래서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면은 해결되니까요. 이렇게 순서가 부여됐을 겁니다. 거기에 맞게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먼 길 오셨는데 방향 잘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